오늘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해진 씁쓸한 부동산 소식을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미추홀구 주안동의 나홀로 아파트. 단지라기보다는 단 한 동만 있는 작은 아파트인데요. 총 29가구 규모에 불과한 이 아파트는 지난 2022년 전세 사기 사건을 겪은 뒤 전 가구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한 채 전용 84이짜리 아파트의 경우 감정가는 1억 7천만 원이었지만 첫 경매, 두 번째 경매 모두 유찰되며 현재는 8,200만 원까지 떨어졌고 이제 세 번째 경매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역시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다수 포함된 이 아파트도 감정가 1억 6천만 원에서 7,800만 원까지 반토막이 났지만 아직도 낙찰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경매 일정조차 잡히지 못하고 있다니 그 상황이 얼마나 답답할지 상상이 되죠. 이렇게 쌓이고 있는 경매 물건들 실제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지옥션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인천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무려 428건. 이건 2006년 이후 약 19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네요. 한 달 전인 3월보다도 무려 34%나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24년부터 본격화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물량이 경매 시장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고요. 이들 물건은 경매가 나올 때마다 감정가가 30%씩 하락하고 있는데도 유찰이 반복되며 시장에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은 아파트 매매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아파트는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높은 하락을 보여준 인천 SK 스카이뷰입니다. 2016년에 준공된 이 준신축 아파트는 전용 84이 기준으로 과거에는 평균 4억 원대에 거래됐는데요. 부동산 상승기에는 최고 7억 8천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는 인천의 도심 교통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입지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최고가 대비 2억 2천만 원이 하락한 5억 6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분양가 대비 여전히 높은 가격이지만 비슷한 가격에 횡보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부정적인 신호입니다. 층수로 비교해보면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은 37층이었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36층입니다. 비슷한 층수에서도 하락 거래가 발생한 만큼 해당 아파트가 하락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인천 부동산의 뚜렷한 가격 하락세와 안 좋은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도 인천 부동산 매수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 부평에 거주하는 A씨의 고민입니다. 저는 인천 부평의 신축 아파트 한 채를 보유 중입니다. 최근에는 부평 신촌구역 재개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보고 있는데요. 처음보다 프리미엄이 약 3천만 원가량 올라 조금 부담스럽고 고민이 됩니다. 현재 전용 84이 기준 감정가는 1억 원, 프리미엄은 약 1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 물건을 어떻게 봐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사연에 대한 커뮤니티 반응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신촌구역은 인천 재개발 지역 중에서도 상급지다. 근처 백운 힐스테이트도 잘 나가고 있어서 괜찮은 선택일 것 같다. 등 긍정적인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다음은 한 신혼부부의 고민입니다.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는 인천 원인제역 인근 아파트 매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을 활용한 매매를 고려 중이지만 지금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전세로 거주하며 자금을 더 모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현재 매매가는 약 3억 5천만 원, 보유자금은 약 8천만 원, 부부 합산 연소득은 약 7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 사연에 대한 커뮤니티의 반응은 명확했습니다. 전세로 살면서 자금을 조금 더 준비하세요. 지금은 매수보단 현금 확보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라는 현실적인 조언들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은 B씨가 전하는 현재 인천 송도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저는 지금 송도에서 거주 중이며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송도 부동산이 왜 유독 주춤한지 제 나름대로 정리해봤어요. 사람들은 보통 서울과 거리가 멀어서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면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 광안리도 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지역들은 오히려 2023년 이후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만 조용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똘똘한 한 채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락기 동안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이어지면서 송도의 이미지는 많이 훼손됐고 이젠 매수자 입장에서도 쉽게 손이 가지 않는 지역이 된 거죠. 현재 송도 대장은 12억. 관악구나 노원 신축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렇다 보니 서울 신축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전세 가율은 40% 수준. 갭만 보면 서울 중급지 투자도 가능합니다. 흐름도 달라요. 서울과 광역시는 대장이 먼저 오르지만 인천은 청라, 검단, 산곡 같은 하급지들이 먼저 오릅니다. 송도는 늘 따라가는 입장이에요. 결국 송도는 투자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의 송도는 철저한 실거주 시장이에요. 송도가 나름 부촌이긴 하지만 서울 기준에선 똘똘한 한 채 느낌은 부족하죠. 이게 현재 송도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실제로 B씨가 말한 내용은 단지 송도 개인의 체감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인천 전체가 투자 심리 위축과 하락 압력을 동시에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때 수도권 서부의 유망 투자지로 떠오르며 광역시 중에서도 빠르게 가격 상승을 보였던 인천. 특히 송도, 청라, 영종 등 3대 경제자유구역과 신도시 개발을 앞세운 미래 가치가 부각되며 외지인 투자와 분양 수요가 몰렸던 지역입니다. 실제로 2020년에서 2021년 부동산 상승기에는 인천 아파트 가격이 수도권 내에서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천은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두드러진 도시 중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송도, 청라, 영종뿐 아니라 구도심까지 전방위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으며 분양권 시장, 미분양 현황, 전세 가율 지표 등 다양한 지표에서 시장 냉각 흐름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 연수구 송도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지는 2019년 입주, 송도 센트럴파크와 중심 상권 인접, 신축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겸비하며 한때 전용 84이 기준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나 2025년 초 기준으로는 같은 평형이 7억 원 초반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약 4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청라국제도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청라 더샵 레이크파크 전용 102가 2021년 최고가 기준 13억 원을 넘겼으나 2024년 말 2025년 초 현재 실거래가는 8억 원 초중반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같은 평형, 같은 단지 내에서도 고층과 저층을 가리지 않고 가격 조정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점 대비 4억 원 하락한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같은 가격 하락은 인천 전역의 구조적인 공급 과잉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송도, 청라, 검단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졌고 특히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들은 투자 수요가 대거 몰렸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심리 위축이 겹치며 대량의 입주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었고 전세 수요는 분산되면서 갭 투자의 수익 구조가 무너졌습니다. 또한 인천은 외지인 매입 비율이 높았던 지역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2021년 당시 인천 전체 거래의 약 40%가 외지인 매입이었는데 이들이 시장에서 빠르게 이탈하며 급매물이 쏟아졌고 실거래가 하락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의 회복 가능성은 없을까요? 중장기적으로 인천은 여전히 인프라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 도시입니다. 송도는 글로벌 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국제 업무 도시 구상이 진행 중이고 청라에는 하나금융타운, 스타필드 청라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검단은 5호선 연장과 서부권 도로망 확충 등 교통개발 계획이 속속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송도와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은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되고 있어 단기 투자 수요가 빠진 이후에도 장기 실거주 기반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송도 일부 단지는 전세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흐름도 확인되고 있어 전세가율 반등과 함께 매매가 안정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천은 현재 부동산 시장 조정기 한복판에 있으며 고점 대비 25%에서 40%에 이르는 하락폭이 발생한 단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하락한 단지 중 입지와 교통,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곳은 실거주 목적의 장기 접근이 가능한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는 더 알찬 지역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